네, 미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그리고 테크주에 투자하고 있는 남자, 장PD입니다. 자, 오늘은 아마존의 글로벌 마켓 확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주가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아마존의 글로벌 마켓 확대는 좋은 소식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공격적인 아마존 프라임 구독에 대한 정책도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틀 전에 BBC에서 기사가 났어요. 아마존이 UK에서, 영국에서 넌푸드 스토어를 오픈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비식료품 가게를 이제 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읽어보면 비식품 매장을 영국에서 최초로 여는데 하이스트리트, 그러니까 시내 중심가에서 입지를 넓히고 있다. 매장이 어떤 거냐면 아마존의 4스타라고 하는데,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마존이 오프라인 매장이 북미에는 611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아마존 북스가 한 20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홀푸드 마켓은 아마 아실 거고, 홀푸드 마켓이 가장 많습니다. 500개 정도로 가장 많고요. 왜냐하면 아마존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공산품을 주로 이제 이커머스를 많이 하는데, 홀푸드 마켓은 그렇죠, 신선식품 쪽이니까 아마존이 17년도에 아마존의 약점인 신선식품 쪽을 강화를 하기 위해서 홀푸드 마켓을 17년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했고, 그 다음 아마존고는 여러분들 계산대 없는, 아마존고는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의 포스타는 아마존 마켓에서 우리가 이제 별 4개 이상을 받은 최고로 잘 팔리는 제품들을 우리가 모아서 파는, 우리가 마켓을 아마존 포스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 프레쉬는 조금 약간 색깔이 애매한데 홀푸드의 저렴한 버전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네의 슈퍼마켓이나 식료품 가게 같은 건데, 이 홀푸드보다는 좀 규모가 작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영국에 다른 매장이 아니고 요 아마존 포스타를 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어떤 사람들은 혼탁하고 전혀 뭐 고무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 이미 30개 넘게 매장이 있고, 미국 밖에는 첫 번째 아마존의 포스타 매장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얼마나 더 많은 점포를 열 계획인지는 영국의 관계자가 얘기는 뭐 하지 않았고요. 이제 아마존은 이미 영국에 계산대 없는 기술로 이제 여기 아마존 고는 열어놓은 거로 보여요. 6개의 식료품 편의점을 열었다. 식료품 편의점이니까 아마존고가 식료품 편의점이죠. 그래서 6개의 아마존고를 이미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스타는 이번에 처음으로 오픈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인터내셔널 상황을 좀 살펴보면, 일단 북미가 매출의 70% 정도를 차지하는데, 요게 이제 제가 19년도 말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요 자료가. 그래서 일단 요거는 현재 미국의 비중이 좀 더 줄어들었고 인터내셔널 비중이 늘어났습니다. 뒤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알기로 지금 55대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터내셔널이 45% 정도 되고요. 북미가 55% 정도로 인터내셔널 매출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를 하고 있고, 일단 북미 다음으로 많은 곳이 유럽인데 영국과 독일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나라는 점유율이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만 일본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나라는 아직까지 좀 적은 편입니다. 자, 그래서 반대로 해석을 해보면 아직 성장의 여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하면 성장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일단은 진출을 한 30여 개국 했는데 아직까지 좀 독보적으로 잘하는 데들은 좀 북미를 제외하고는 영국, 독일, 일본 정도는 좀 잘하고 있는 편,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까지 조금 애매하다 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근데 인터내셔널 쪽에서 좋은 소식이 뭐가 있냐면, 뭐 이거는 EQ 때도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 사실 이 아마존이 해외 진출이 그동안 영업 손실을 수년간 계속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마침내 좋은 성과가 서서히 뜨기 시작했죠. 그래서 EQ 어닝 콜 때 그때 자료에 보면, 자, 국제 인터내셔널 지역의 리전에 12개월 영업 마진이 1.9가 됐습니다. 12개월 영업 마진 1.9로 전년, 그러니까 그 직전 연도의 마이너스 1.3하고는 비교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2021년도 상반기 국제 인터내셔널 쪽에 매출을 한번 보면, 여기 보시면 인터내셔널 쪽에 매출을 보시면
이제 드디어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1.6 빌리언 달러로 하나로 치면 한 2조 가까이, 뭐 천 원 정도 썼을 때는 한 1.6조 정도의 영업이익을 드디어 이제 영업이익이 이제 수익으로 변했죠. 그래서 전년 동기 보시면은 마이너스 52 밀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2 밀리언 달러에서 1.6으로 변한 거니까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물론 매출도 많이 61 빌리언 달러, 41 빌리언 달러 이렇게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증가한 것도 맞지만 가장 큰 건 더 이상 인터내셔널 쪽이 적자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흑자로 돌아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 쪽의 구독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존이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쇼핑의 세계로, 이커머스 세계로 빠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호주의 프라임 멤버십의 가격은 US 달러로 했을 때 42달러 밖에는 안 됩니다. 자, 참고로 북미가 119달러니까 사실은 거의 3분의 1 가격밖에는 안 되는 거죠. 3분의 1 가격. 그리고 더 심한 건 인도 쪽의 멤버십의 가격을 보시게 되면 연간 13.5달러입니다. 거의 한 8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을 우리의 플라이휠 생태계 속으로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커머스 쪽의 매출을 계속해서 증가시키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터내셔널 구독의 숫자도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이쪽의 자료는 그 아티클에 나와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쉽게도. 자, 그 다음에 OTT 쪽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컬 컨텐츠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고, 참고로 아마존이 2020년도에 스트리밍 사업에 투자를 한 거는 거의 11 빌리언 달러 투자를 했습니다. 11조 투자를 했는데, 참 근데 안타까운 건 저희 쪽은 아직 이제 아마존 프라임을 사실 프라임 스틱, 파이어 스틱 말고는 사실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또 이게 아직까지 아마존이 넷플릭스처럼 뭔가 이런 제가 알기로는 서브타이틀이 굉장히 좀 이렇게 잘 돼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느낄 때는 좀 체감되지 않는데, 사실 투자 규모로 보면 굉장히 크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지금 인터내셔널 쪽에 드디어 이제 수익, EQ 어닝콜 때도 이렇게 봤듯이 수익으로 전환을 하고 있고, 자, 영국은 원래도 좀 잘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영국도 이제 6%로 잘하고 있었죠. 그런데 영국에서 지금 아마존 포스타 이렇게 열고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회사는 분명히 보답을 할 겁니다. 지금 10월 달에 안 좋을 거라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벌써 10월 한 3분의 1 가까이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한 중순점도 넘어가고 중순 넘어가고 말 정도 20일경쯤 되면 분명히 이제 그때부터는 뭔가 이제 공급망 이슈도 조금씩 해결이 될 거고, 아니면 이 지금 공급망 이슈가 점점 더 이제 익숙해져서 사람들이 그때는 더 이상의 이제 이 알려진 위기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 주가가 조금씩 반등을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의 건승을 기원하고 오늘 얘기 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